일상에서 IT 이티티씨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렌즈를 들고 와봤는데요. 카메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삼양의 내돈내산 렌즈입니다. 이 삼양 렌즈 하면 워낙에 유명한 렌즈이기도 하지만 이 렌즈는요, 소니 미러리스용 콤팩트 단렌즈고요, 삼양의 오토포커스 렌즈의 첫 리뉴얼 렌즈입니다. 1세대에 비해 렌즈 구형은 좀 커졌지만 길이는 짧아졌고 무게는 165g이나 줄어들어서 상당히 가볍더라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렌즈로도 특히 유명하죠. 1세대와의 차이까지 다양한 오늘의 제품은요, 삼양의 AF 50mm f1.4 렌즈 소니 풀프레임 마운트의 2세대 렌즈입니다. 저도 이미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단렌즈도 30mm나 50mm 단렌즈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따져봐야겠죠. 일단 저는 유튜브 촬영을 좀 실내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저의 방에서 고정된 화각의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줌이 가능한 범위로 커버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단렌즈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용하던 기존 35mm 단렌즈는 지나치게 어지러웠던 저의 방안을 너무 많이 이것저것 보여주게 돼서 꺼려지더라고요. 구석구석 사용해놓는 집게들로 인해서 굳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화각은 좀 더 좁아지면서 이왕이면 아웃포커스를 위해서 조리기가 더욱더 좋은 수치인 f1.2나 f1.4를 찾게 됐는데 1.2의 조리기를 갖고 있는 소니의 G마스터 렌즈들도 있지만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이 렌즈는 75만원이라는 가격적인 면이 탁월해서 삼양 렌즈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따져보면 85mm 렌즈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85mm로 하면 인물 사진으로도 더 애용하고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방 거리가 85mm 렌즈를 사용하기로는 나오지가 않아서 적정 거리를 딱 50mm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 렌즈로 정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 모습이 좀 과하게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중에는 또 85mm 찍을 수 있는 방에서 리뷰하면 좋겠네요. 렌즈 구성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 가로는 80.1mm, 세로는 88.9mm의 컴팩트한 크기를 가졌고 현재 저는 UV 필터를 장착해놨지만 본품의 무게 자체는 420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렌즈 자체의 구성은 리니어 STM 모터를 시작으로 초점 고정 버튼, 커스텀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생각보다 렌즈 구성 자체가 단순하긴 해요. 단렌즈라서 이것저것 넣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심플한 가성비의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키들도 그렇지만 블랙바디의 레드링이 너무 예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좀 예쁘지 않나요? 뒤에서 디자인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리뷰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먼저 삼양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아시면 렌즈의 이해가 비교적 좀 더 수월하실 텐데요. 카메라 렌즈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국내 브랜드입니다. 72년도에 설립된 삼양 옵틱스라는 회사가 LK그룹에 인수되면서 LK 삼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국내보다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해외에서는 더욱더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렌즈는요, 소니 마운트 렌즈입니다. 그래서 소니의 서드파티 렌즈로도 취급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캐논이나 펜탁스, 니콘, 삼성, 올림푸스 등 다양한 마운트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무엇보다 가격에 비해 뛰어난 화질 덕에 합쳐서 삼자이스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삼양은 렌즈 설계부터 가공 조립 그리고 판매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 부분이 좀 가성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렌즈 사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운트는 소니의 풀프레임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토포커스 지원의 풀프레임 렌즈입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한 40cm를 가지고 있고 조리개는 f1.4까지 가능한데요. 9매날을 가지고 있어 8군 11매 렌즈로 선명함까지 더욱더 더했습니다. 렌즈 구성과 조합에 대한 설명은 지난 70200 렌즈에도 일부 담아놓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론적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네요. 기술력으로는 첫째,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스튜디오 고정용으로 구매하기는 했지만 이 단렌즈 이면서도 체감상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는 짐벌에 올려서 써도 좋겠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마운트 부분이 조금 더 좁고 끝쪽이 두터운 렌즈여서 무게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들어보면 체감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짐벌하면 포켓3나 액션캡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풀프레임의 센서 크기에서 나오는 선명도 그리고 아웃포커스는 차원이 다른 매력이잖아요. 가끔 저도 좀 출사 같은 데 다닐 때 좀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디자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져요. 매트한 블랙바디의 레드링을 살짝 더해서 고급스러움을 표현해냈고 포커스링까지도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패턴이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그립감도 쫙 감기게 만들었습니다. 또 내부에는 6곳의 웨더 실링을 디자인을 적용해서 가벼운 비나 눈, 먼지로부터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당연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렌즈 내부에 먼지 들어가는 만큼 극혐도 없고요. 흐린 날에 촬영하기도 좀 좋은 렌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바디의 초점 고정 버튼과 커스텀 스위치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자연과 인물을 함께 찍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꽃이나 다양한 피사체들을 앞에다 걸쳐두고 사람을 찍을 때 계속해서 그거에 초점이 좀 맞춰주고 뒤에 인물을 맞추더라도
다시 초점이 금방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초점 고정 버튼으로 초점을 고정할 수 있어 의도한 곳에 초점을 맞춘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순 초점 고정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요 카메라 바디 내 설정에서 아이 오토포커스 등 별도의 기능으로도 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커스텀 스위치가 있어서 초점 조절링으로 조리개를 조용히 조절할 수도 있고 렌즈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모드까지 설정할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좀 작은 녀석이 생각보다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로는 오토포커스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에 요거에 따라 조금 다른 오토포커스 작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서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내는 만큼 초점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동영상에서는 초점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조용하고 부드러운 오토포커스가 동작합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오히려 동영상은 오토포커스가 좀 느리네 라고 체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낼 때도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사진과 영상같이 내 의도에 따라 원하는 포커싱이 크게 다르다 보니까 특정 렌즈는 사진용, 특정 렌즈는 영상용 이렇게 하나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꼭 둘 다 한 번에 해결하길 원하는 경우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포커스 브리딩과 보케입니다. 사실 영상을 찍을 때 초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초점 이동이나 흔들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렌즈는 포커스 브리딩, 이 초점에 따라서 화각이 약간 울렁울렁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광학 설계가 되어서 근거리에서 무한대까지 화각 변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빠르게 이동하는 영상을 촬영할 때도 전문가와 같은 효과를 좀 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또 대구경 조리개를 장착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배경 그림 효과로 보케 촬영에도 만족스럽죠. 제가 이따가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건데 배경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1세 대비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지 좀 비교도 필요하겠죠. 저는 일단 이 비교 사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1세대 카메라와 2세대 카메라의 길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찾아봤더니 1세대는 73.5mm에 97.7mm, 2세대는요 80.1mm에 88.9mm로 2세대에서 직경이 좀 길어지고 길이는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게도 1세대는 585g, 2세대는 420g으로 거의 150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외에도 필터 구경은 67mm 대 72mm로 차이 나는 등의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MTF 차트를 보면 조리개가 F8일 때 보케 효과가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해상력이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래프가 많이 구부러지고 변형되는 것을 보았을 때 대조나 해상력에도 이 조리개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로 좀 분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1세대와 2세대 차이를 다양한 후기에서도 체감이 많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당 렌즈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조리개를 풀로 개방하고 촬영을 했는데 이 만족스러운 화질도 화질이지만 2세대는 느낌 자체가 뭔가 소니 렌즈에서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부드러움을 조금 더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보정 하나 들어가지 않은 사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양의 풀프레임 E마운트 50mm f1.4 단렌즈 바로 2세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용기간도 아직 딥하게 길진 못해서 다양한 체감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깔끔한 디자인에 만족스러운 화각 그리고 조리개 무엇보다 가성비로 구매했다는 그 만족감이 뇌를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렌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혹시 렌즈를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의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